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는 걸로 하시죠. 어떠신가요, 다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실 지난 시간까지 교수님들이, 이제 박사님들이 이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결과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될 것 같고요. 학술적인 이야기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전시와 공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네네. 예, 저는 저기 MOT의 17학번이고요. 네. 예, 일단 아무튼 초대를 받아서 오긴 왔는데 지금 그 네트워크 상태가 썩 좋진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교수님 오시면 제가 인사는 하고 인사는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네. 예, 아마 중간에 튕겨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좀 양지를 좀 해주시고, 혹시 저를 보셨던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강혜 씨랑 신태균 박사 과장이랑 밖에는 안 보이네. 김대중 박사랑 안 오셨고, 예, 모르시죠? 예, 아무튼 일단 말을 꺼냈으니까 저 17학번 MOT 김대중 있습니다. 있어요? 김 박사 있어요? 예, 형님, 예. 아이씨 얼굴을 꺼놓으니까 안 보이잖아. 아, 그래요. 지금 작년에 어떻게 교수님 덕분에 좀 졸업을 했고 지금은 대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와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 건 저만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자꾸 끊겨요. 예.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밖에 있는 건가요? 어느 분이 밖에서 지금 소리를 켜고 부르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진행할게요. 일단 저희에 대해서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일단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곳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스터그라고 하는 이제 미디어아트 팀의 대표로 있고요.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연계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었는데, 공연계에서 이제 보통 무대나 무대 영상 디자인 관련된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제 저희 팀 자체적인 제작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미디어 아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가 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한 번 더 공유를 할게요. 지금 혹시 다들 제 자료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톡이 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바탕화면만 보인가요? 네. 저는 지금 바탕화면이 제가 안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도 혹시 안 보이시나요? 네, 안 보입니다. 지금은요? 이거 화면이 아예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그러게요. 저도 왜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여요. 네,
저희 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이스터그라고 하는 팀이고요. 공연계에서 무대나 무대 영상 디자인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사실 이제 제작사가 따로 있는 공연에 이제 디자인 팀으로 많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 공연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내용은 저희 팀에서 자체 제작 공연으로 이제 작업을 올리고 있는 미디어 아트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디어 아트 작업을 좀 이제 저희 팀의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려면 우선 전통 연희로서의 굿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굿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무당굿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 무당굿이라고 하는 게 사실 대부분 이제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굿이라고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이제 무당이 있고 그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서 하는 굿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굿이라고 하는 게 이런 무당굿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신내림을 받는 굿만이 굿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사실 되게 많은 종류의 굿들이 있고, 그 굿 중에서는 뭐 이제 이런 황해도 굿이라고 하는 이제 황해도 굿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신내림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신내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굿이 있지만, 남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제 세습무당이라고 해서 이제 집안 전통적으로 이제 그 무당이 돼서 그 굿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세습무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내림을 받아서 굿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전통 공연의 형태로 굿을 계속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이게 굿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냥 무당뿐만을 굿이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하회탈 별신굿이라든지 양주 소놀이 굿이라든지 풍물굿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굿의 종류가 다양했었어요. 그래서 꼭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굿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노래판이든 풍물이든 탈이든 놀이판이든 아니면은 심지어 판소리 같은 이야기판에서도 이제 어떤 굿의 형태를 취해서 작업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팀이 생각하는 전통연희로서의 굿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일단 신명풀이를 통해 얻는 소통과 치유의 장이라고 느꼈었어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터그라고 하는 팀은 공연 업계에서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팀인데, 특히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전통 분야 파트에 이제 작업자들과 함께 작업할 기회가 조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판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창극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떤 다양한 전통판의 사람들과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굿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신내림 받은 무당이 이제 쇼잉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진짜 어떤 사람들한테 소통과 치유의 장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작품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굿이라고 하는 이제 공연을 조금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재작년도부터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 팀의 이제 음악 감독이 이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굿이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의 위로와 치유를 바라는 어떤 굿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현대의 전자음악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랑 조금 나눴었어요. 그래서 현대의 전자음악에서도 특히 이제 레이브 씬이라고 하는 이제 파티 문화가 있는데요. 그 파티 문화에 보면 이제 최종적인 주제가 플러라고 피스, 러브, 유니티, 리스펙트를 활성화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 파티 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현대 전자음악의 특징과 굿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조금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굿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조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굿음악과 현대의 전자음악을 천천히 이제 결합시켜 나가던 도중에 저희한테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굿의 어떤 전통적인 음악적인 요소는 그런 이제 그 굿 음악의 전통적인 부분들은 현대적으로 치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굿의 시각적인 요소들은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형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굿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음악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 현대 공연, 연극이나 뮤지컬처럼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굿의 시각적인 요소도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이게 굿이라고 하는 공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제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찾아봤었던 게 현대의 과학기술은 그러면 굿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에 대한 지점들이었는데요. 이제 논문들을 조금 읽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의 전통 샤먼,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제 그 신내림을 받았을 때 뇌파 상태를 좀 기록해 놓은 논문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내림을 받았을 때 뇌파가 변화한다. 그게 이제 일종의 트랜스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도 이제 뇌파가 어떨 때 트랜스 상태로 변한다에 관한 이제 어떤 논문들을 조금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통해서 굿과 이제 트랜스 상태 그리고 뇌파 이런 이제 연결고리들을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미션으로 제시했던 게 이제 굿의 시각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신과의 영접, 즉 신내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신내림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일종의 뇌가 트랜스 상태로 진입하는 행위다라고 좀 이제 저희는 해석을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공연을 할 때 연주자의 뇌파 데이터가 이제 트랜스 상태로 진입한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다른 미디어 아트로 표현할 수 있으면 조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신내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 준비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맨 처음에 저희가 했던 작업들은 제가 이제 이미지넥스에서 몸담았었던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에서 이제 여러 연구원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뇌파 데이터를 측정하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혹은 어떤 음악을 연주할 때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책정해보고 이제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미디어 아트에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점들을 좀 고민하면서 작품을 같이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터치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그래프화 시키기도 하고, 그 그래프에서 나오는 값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영상들을, 미디어 아트 영상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있는 화면에 보시면 저기에 있는 이제 파티클, 그러니까 이제 입자들이 다 뇌파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컨트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에 있는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파티클의 개수라든지 위치,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뇌파 데이터에서 수치값들을 뽑아내서 이제 작업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그 고민을 했던 지점 중에 하나는 아까 보셨던 이지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한양대 의과대학 팀에서 빌렸었던 장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용으로 개발된 장비다 보니 선도 워낙 많았고 이제 데이터가 튀는 그런 지점들도 많았어서 이제 완전한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좀 데이터가 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공연팀이고 공연에서 실제로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발생하는 뇌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 미디어 아트에 좀 넣고 싶어 했던 지점들이 있어서 이제 다른 장비를 조금 찾았었는데요. 그때 찾았던 장비는 루치드랩스라고 하는 회사의 루치드 링크라고 하는 장비였어요. 이 장비가 원래는 VR 전용으로 개발된 장비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VR 부분을 떼내고 이제 뇌파 측정하는 부분만 따로 이제 가지고 와서 거의 전두엽 부분에 해당하는 뇌파만 받을 수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어찌되었든 뇌파를 활용하는 미디어 아트 작품이라는 이제 첫 단계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뇌파 데이터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지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로 이제 받아서 오면 이제 룩시드 링크에서 제공하는 유니티 APK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 전처리를 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OSC 신호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OSC로 넘어오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터치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시 데이터 수치값으로 받게 되고 그 아이를 이제 미디어 아트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터치 디자이너의 화면인데요.
터치 디자이너 화면 보시면 그 여러 개의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있고 그 오퍼레이터들이 노드로 연결돼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점선 부분들이 데이터가 이 오퍼레이터로 가고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오퍼레이터들 안으로 들어가고 그 오퍼레이터에서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미디어 아트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오픈했던 공연은 굿트랜스 그리고 신명이라는 이름의 공연이었고요. 이제 2020년 1월 23일 날 했던 공연이고 이제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융복한 무대기술 매칭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작품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디제잉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이제 제가 왼쪽에서 같이 서서 이제 디제잉 하는 친구로부터 넘어오는 이미지를 이제 컨트롤하고 이제 이 아이를 어디에 넣을지 결정짓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이시는 화면에 있는 이제 미디어 아트가 실제로 이제 저 디제잉 하시는 친구가 이제 그 발생시키는 뇌파에 따라서 저 이제 미디어 아트가 변화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후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찮은 기회로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하게 되는 이제 뉴미디어 아트 공모전에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진행했던 전시였고 내일의 예술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단체전을 준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제 신명의 넥스트 작품을 조금 이때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전시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제 변화 자체는 신명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원래는 공연의 형태였던 애를 전시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사실 이제 굿트랜스 그리고 신명 같은 경우에는 영상 기반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기반으로 그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통해서 이제 실제 영상이 벽면에다가 묻어서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이었다면 신명 플링가 매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제 그 영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상이 다시 LED 이제 스트립이라고 하는 일정한 장치에다가 이런 지금 보시면 이제 LED 빛이 이렇게 나오는 장비인데요. 이 LED 스트립에다가 이제 다시 매핑이 돼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작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영상 기반의 미디어 아트에서 라이트 기반의 미디어 아트로 넘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신명 플링가매즘 작가 노트에 적어놨던 이제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랑 또 맞닿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어쨌든 신명이라고 하는 작업이 신명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미디어 아트들이 어떻게 보면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상이 주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주는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보다는 어떤 빛으로 나타나는 내 주변에 있는 그냥 뭔가 입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먼지 같기도 하고 우주적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형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영상보다 조금 더 추상적인 라이트가 조금 더 알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라이트 기반의 미디어 아트 쪽으로 넘어오게 됐었고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했던 건 전시의 형태다 보니까 사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시가 진행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연주자가 이제 사실 상주에 가면서 거기서 자기 연주를 계속 하면서 연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네파 데이터를 관객의 네파 데이터를 사용하는 걸로 넘어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 연주자의 네파 데이터가 아니라 관객의 네파 데이터를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어떤 단순한 이유 때문은 아니었고 저희가 신명 플링가 매즘을 작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제 굿의 어떤 전통적인 요소 중에 무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무감이라고 하는 요소는 뭐냐면 이제 굿의 굿거리를 하는 이제 중간 부분에 이제 무당이 신이 내려서 이제 막 신내림을 받고 나면 이제 그
자기 앞에 있는 관객 중 한 명을 골라서 그 관객한테 자기가 입었던 무복을 넘겨줘요. 그럼 관객은 그 무복을 넘겨받고 이제 그 국판에서 막 춤을 추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춤을 추다 보면은 결국에 신명이 풀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관객들 중에는 신내림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 무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과거의 국판에서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되어 오던 게 현대에 있는 국판에서는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국판 자체가 크기도 많이 축소되고 형식적인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무감이라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무속 의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하고 싶었어서 이제 이거를 그 새로운 미디어 아트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관객의 뇌파 데이터를 사용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전시 오브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큰 파빌리온의 형태를 띠게 되고, 관람객은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전시를 관람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빛나는 부분들이 다 LE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빛에 나타나는 LED의 이제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빨리 지나가는 속도, 색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관람객의 뇌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전시는 이런 이제 모양새를 가지고 작품을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굉장히 이제 재미난 전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하게도 내일의 예술전에서는 우수작품상을 시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전시 같은 경우가 5월 달쯤에 했었고, 이때 이제 우수작품상을 받으면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이제 초청이 돼서요. 지금 이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전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광주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들려서 한번 작품을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신명 플링가메즘 작품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좀 명확한 한계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한계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저희가 연주자의 뇌파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관객의 뇌파 데이터를 사용할 때 사실 전시장에 있으면서 관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관객이 이게 내 뇌파가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실제로 이제 관람객의 뇌파를 사용하는 건 맞지만 저희가 이게 뇌파 데이터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어떤 훈련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이 없으면 사실 내 뇌파가 제가 뭐 빨간색을 상상한다고 해서 뇌파가 빨간색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관람객이 어떤 가지고 있는 뇌파에 대한 전형적인 상식과 이제 이 전시물이 작동하는 뇌파의 메커니즘이 서로 상이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과연 이 작품이 뇌파 데이터를 사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까지도 이제 질문이 넘어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진행하게 되는 신명 무감서다라고 하는 전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전시에서는 이제 서경훈 교수님이 계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인공지능연구실과 함께 이제 작품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에서 이제 관련된 관객의 반응에 대한 실험을 조금 하기로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람객이 자신의 뇌파 데이터를 측정하는 어떤 미디어 아트 작품을 봤을 때 이게 자신의 뇌파 데이터가 이제 맞다고 확신이 드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연구를 조금 진행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많이 약하기도 하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제 자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술적인 모자란 부분들을 이제 서경훈 교수님께서 조금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작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들 듣고 계셨던 거죠? 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있습니다.
서경 교수님이 질문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안 들려가지고. 아, 들리시나요, 지금? 네, 조금 들립니다. 아, 뭐에서 하울링이 나왔는데? 계속 그러면은 뇌파 기반의 작품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차기작은 어떤 걸 생각하고 하울링이 조금 계시는지 뜨는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 플랫폼은 못 써먹겠어요. 지금도 하울링이 좀 있나요? 네, 혹시 홍영 교수님 말씀해봐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저만 안 들리는 거였나요? 혹시? 저만 안 들리나 보면 제가 네. 지금은 혹시 들리세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진짜로 서경 교수님 말만 하나도 안 들립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를 차단했나봐요. 혹시 실수로 차단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을 뿐. 진짜로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나와 서경 교수님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 문제 해결되는 사이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해결을 한번 해보고 있겠습니다. 와,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도 하나도 안 들려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랑 똑같아요, 진짜로. 네. 아니, 전달하면 되니까 질문하세요. 채팅에다가 썼습니다. 채팅이 올라왔나요? 오케이. 네. 그 차기작은 저희는 뇌파는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싶고요. 뇌파는 너무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뇌파는 좀 이제 다음 작품에서는 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뇌파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신전도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신전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조금 그 관객 움직임 데이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재미있는데 네. 보면서 이거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관객들이 좋은 얘기도 했을 테고 지금 이게 좀 관객이 요구하는 그 뇌파의 지식과 그 실제적으로 뇌파가 작동하는 원리가 좀 다른 상황이어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다른 요소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인 경우는 되게 신기할 테고 어른들은 이게 뇌파가 맞냐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이제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근데 이게 또 이제 단체전의 케이스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실 때 굉장히 짧은 순간 보고 사진 찍고 나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뭔가 전시 작품에 있어서 이제 그 고민을 하고 보신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다 무료 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셔서 그냥 사진 몇 번 찍고 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굿 음악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좀 더 재밌게 관람하신 분들이 계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이 이게 무작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은 많이 안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애초에 그 관람객이 뇌파를 낄 때 이제 뇌파가 들어가면서 작품이 확 변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이제 그 뇌파 이지 장비를 끼고 벗는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시의 한 일부로 받아들이셔서 이제 딱 뇌파 장비를 자기가 딱 착용을 하면 그 빛들이 변하는 게 보이다 보니까 관람객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이거 뇌파가 가짜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색깔이 변하거나 이랬을 때 제가 지금 보라색을 생각하는 게 아닌데 왜 보라색이 나오죠? 약간 이런 반응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이걸 계속 뭐 발표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 뇌파가 예를 들어서 나의 뇌파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음악 얘기했듯이 네네. 음악을 어떤 일정한 음악이 나왔을 때 뇌파와 뭐 예를 들어서 뭐 활기찬 음악과 조용한 음악의 뇌파가 다르게 반응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뭐 접근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적 있나요? 그게 그 생각보다 뇌파가 항상성이 너무 심해서요. 사실 항상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저희가 이 미디어 아트가 단순히 뇌파에만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에 따라서도 음악의 어떤 큐들이 있어서 그 큐에서도 음악들이 조금 달라져요. 왜냐면 음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잔한 음악도 있고 빠른 음악도 있는데, 잔잔한 음악과 빠른 음악은 애초에 이제 설계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미디어 아트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큐잉으로 넘기게 되는데, 그거를 맨 처음엔 저도 이제 뇌파를 가지고 좀 해보고 싶었는데, 뇌파 자체가 너무 항상성이 높다 보니 이게 반응 속도가 훨씬 늦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었고요. 아예 뭔가 그 음악이랑 맞춰서 뇌파가 탁탁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어려웠었고, 그 오히려 뇌파 자체로는 이제 조금 쉽게 그 사람들이 눈치 못 채는 지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음악과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스무스하게 변할 수 있는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췄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궁금한데, 네. 그 어떤 뭔가 신기술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그 포크 티어리, 뭔가 이론들을 만들어서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해석하는 바와 실제 기술의 메커니즘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뭔가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갭을 낮추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마술 같은 거나 이런 체험형 전시는 그 메커니즘을 관객들이 그걸 진짜 알고 참여하는 거랑 모르고 참여하는 거에 있어서 그 전시의 경험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꼭 알아야만 그게 진짜 좋은 건가? 그게 약간 그 전시를 지금 기획하시고 만들고 계시는 분의 의견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거를 전달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갭을 두는 그 갭의 정도에 대해서 그 기획자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사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 계속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를 나오고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이제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지점이, 사실 기술이 예술을 잡아먹을 때를 제가 좀 많이 경계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사실 저는 신명 플링가매즘이 생각보다 관람객들한테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오히려 느끼는 지점이 있는 게, 제가 아까 PT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저는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듣고 했을 때 뭔가 치유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저희가 이 작품을 하는 건데, 사실 플링가매즘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 측에서
이제 애초에 뉴미디어 아트 공모전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작품 공모를 받았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사실 기술이 굉장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전시의 구성이었어요. 애초에 이제 뭐 팻말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관람객들이 이지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서 왜 그 음악이 나오고 왜 이게 굿과 관련된 전시냐에 대한 것들은 놓치고 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었고, 저희가 사실 신명 시리즈 말고도 굿과 관련된 공연 중에서 단클메다라는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단클메다는 국립극단에서 했던, 이제 국립극단에서 기획 초청이 와서 저희 팀에서 작업을 했던 공연인데, 단클메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기술에 대한 거는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딱 LED만 들어가고, 이제 그 LED의 컨트롤이나 이런 거는 다 오퍼레이터가 직접 이제 앞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단클메다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들의 관람평 자체가 내가 이 공연을 보면서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너무 이 공연을 보면서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굿이라는 게 이런 걸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식의 관람평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연들과 전시들을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지점은, 물론 이제 공연이나 전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공연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낼 수만 있다면, 사실 기술적인 거는 관람객들이 꼭 알아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요즘은 하고는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게 기술로 이게 뭐 공대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아까 앞에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뭔가 유의도랑 뭐 음악에 따라 얼마나 변하나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진짜 경험이 중요하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예, 뭐 혹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네네. 뭐 제가 이제 이쪽은 잘 모르고 뭐 이렇게 그 연구하시는 분도 하고 계시는 일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안 말씀하신 걸로만 좀 들어보면, 아주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면 듣는 것들을 뇌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뭐 이러는 쪽에 조금 얘기가 말씀을 하시고 공연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뭐 잘못 이해했는지 아니요.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를 듣다가 이제 조금씩 제가 느끼기에 이제 덜컥덜컥 걸리는 게, 이제 굿이라는 얘기를 자꾸 계속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음악이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주자 또는 듣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느낌, 그것들을 뇌파로 표현을 이렇게 잡아내서 시각화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왜 굿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건지, 굿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좀 살짝 억지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이제 굿이라는 어떤 특정한 포맷이 이러한 전체적인 이런 사람이 느끼는 형태나 뭐 이런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음악이라는 것 자체 그냥 음악이 이렇게 주는 건지, 이제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네, 사실 저희가 이게 만약에 이제 공연 영상을 조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굿 음악 자체가 이게 전통적인 굿 음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굿 음악을 기조로 해서 이제 완전히 다른 현대의 전자음악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굿 음악에서도 사실 황해도 굿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장단을 사용하고 탁 위주의 구성이고, 그리고 굉장히 비트 자체도 현대의 전자음악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오는 박자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뭐 그 굿에서 나오는 뭐 피리 소리라든지 장구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제 현대의 전자음악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자체가 굿 음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굿 음악이 아니라 굉장히 현대적인 전자음악의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는 새로운 굿 음악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새로운 굿 음악이라고 했을 때 굿의 공연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무당이 신내림도 받고, 그 신내림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뭐 작두도 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시각적인 즐거움들이 더해져야 되는 건데 그 시각적인 즐거움이 그냥 우리는 음악 자체는 현대적인 음악으로 가져갔는데 그거를 또 우리가 굳이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를 등장을 시켜서 그거를 또 아날로그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물음을 해결하려고 이제 전자음악과 이제 맞는 성질인 미디어 아트를 생각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 아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무당이 신내림을 받을 때의 현상들을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근데 그 현대 과학에서는 뇌파의 변화로 해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뇌파의 변화를 시각화해서 미디어 아트로 표현해내면 재밌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예, 일단 뭐 말씀은 이해는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뭐 이렇게 좀 공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새로운 굿음악 이런 굿이라고 하는 것에 굿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용되어 있는 음악,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굿이라고 하는 게 실은 음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퍼포먼스도 있고 무대 장치도 있고 그 밖에 모든 환경들이 굿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음악만을 뽑아 오신 거고 이제 그 음악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시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뭐 흥미로운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음악을 가지고 실제로 플레이어라든지 듣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시각화했다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 두 개 주제가 엮이는 부분에 살짝 덜커덕거리고 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흐름이 좀 말의 설명이 조금 꺾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전체적으로는 되게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네. 이 전시에서는 뭔가 그 청각 자극이라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뭐 뇌파에 더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걸 보면은 뭔가 사람 자체가 그냥 시각이 우세해서인 것 같은데, 혹시 저도 사실 이런 과학관 과제를 하면서 뭔가 우세성이나 이런 어떤 걸 더 예쁘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촉각이나 청각이나 시각들을 다 동등하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약간 디자인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자극들이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나 뭐 그런 감각 자극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이 질문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청각 자극과 시각 자극이 있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청각 자극이 워낙 이제 강하게 들리는 자극이라서 저희 작품에서는 사실 시각적인 자극보다도 오히려 저는 청각적인 자극이 훨씬 더 강하다고 느껴요. 왜냐면 일단 음악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클럽에서 사용하는 현대 전자음악을 섞은 거기 때문에 진짜 듣다 보면은 정말 내가 이러다가 신내리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빠른 비트의 음악들이 계속 연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각적인 부분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도 이제 그거의 레벨에 맞춰서 사실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조절을 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시각 자극이 우세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사실 저희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의 케이스에서도 청각 자극을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게 청각 자극이냐 시각 자극이냐 어느 게 더 높냐에 대한 개념은 사실 저는 이제 학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디자이너로서 작가주의적인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레벨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직감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거지, 뭔가 이게 어떤 학술적인 근거나 이런 베이스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거를 사실 뭔가 학술적인가 그런 전시적인 측면의 가운데서 고민을 하면서 되게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뭐 그게 맞다고 정답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되었고, 혹시 지금은 약간 1인만 관람할 수 있는 형태인가요? 지금 이제 신명 풀링거 매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관람할 수 있지만 한 번당 한 명의 이미지만 이제 뽑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형 무감서다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의 이의지를 받지 않고 관람객의 움직임 데이터를 받아서 작업을 할 거라서 한 최소 5명 정도의 최대 5명 정도의 관람은 동시에 관람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여러 명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보통 디자이너 입장에서 좀 어떻게 표현이 될 것 같으세요? 어떤 시각 자극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사실 신명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보통 이제 여러 방식의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테스트 단계에서는 일단 그 시각 자극 자체가 이제 관람객의 움직임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오른손을 움직인다, 왼손을 움직인다 이럴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나타나는 빛들이 달라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 자체를 레이어를 줘서 이제 기본으로 깔리는 빛의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관람객의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이제 변화하게 되는 빛의 레이어 패턴 이렇게 두 패턴을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관람객이 이제 본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빛은 따로 보게 되고 그 나머지 관람객들은 이제 다른 이제 그 빛들을 보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밸런싱을 좀 맞추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채팅에 그 논문을 하나 올렸거든요. 아, 네. 예, 이게 2014년도 그 류호경 교수님 수업 들으신 분은 다 아실 텐데, 예, 서프라이즈 관련돼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놀라움을 통해서 이제 즐거움을 주는, 거를 이제 연구한 디자인 관련된 그 논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하나가 이제 빛을 이용해서 이제 그 천장에 아름다운 빛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형이상학적인 그 빛이 비치도록 해서 아름다운 느낌이 나도록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게 그물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달아갖고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는데, 거기다 선풍기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얘가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꼭 그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면 막 이렇게 아지랭이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물 속에서 보면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논문에는 실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시각적인 디자인, 처음에 그 어떤 연주자가 그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이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거는 이 논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자면, 지금 얘기한 그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아름다움이나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두 번째 LED로 넘어가는 순간 LED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움을 주거나 그런 즐거움을 준다기보다는 흥미 요소나 재미 요소로서의 느낌이었지. 그래서 아까 이게 이런 그 작품에서 뭐 치유나 뭐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그게 전자는 그게 치유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후자의 LED를 쓰는 순간 그런 느낌이 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공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이기는 하거든요. 공연에서도 사실 그 퍼넬이나 이제 대파, 뭐 엘립과 같은 아날로그 조명이 주는 어떤 따뜻한 느낌과 LED 조명이 주는 그 차가운 느낌에 대한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는 조금 알 것 같은데, 사실 그건 LED 스트립이 사실 그냥 단순히 하나, 두 개 정도가 있을 때와 그 LED 스트립이 300m가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주는 그 압도적인 그 광경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제가 작업을 할 때 보통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LED가 이제 한 300m에서 500m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LED가 이제 사람에게 주는 그 영향이 조금 되게 그 일반적인 LED랑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서 아마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당클메다라고 하는 공연 같은 경우가 진짜 사람들이 엄청 그 공연을 보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아무런 대사도 없고 그냥 음악 공연일 뿐인데 음악 공연 끝나고 사람들이 좀 울기도 울고 막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음악이 주는 치유적인 느낌도 있지만 사실 그때 이제 LED가 한 3m짜리 LED가 원형에 있고 그 LED가 계속 돌면서 이제 거기에 사람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되게 따뜻한 그 무지갯빛깔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약간 그 LED를 이용한 불멍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품의 형태나 아니면 크기 이런 거에 있어서도 사실 되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류 교수님 들어오셨습니다. 와우! 어디 계시나요? 류 교수님? 아, 블레이크 저기 계시네. 동욱이가 발표하는데 들어와야지. 아,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들 아닙니다. 잘 지내? 고생이 많네요. 다들. 다음 주 누구야? 아, 다음 달은. 최강의 연구원입니다. 오, 강해. 안녕하세요. 강해 잘하지. 다들 잘 지내고 있구나. 나만 잘 못 지내는 거 같네. 왜 나만 못 지내? 다들 잘 지내는데. 고동욱이 제일 못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얼굴 봤을 때. 자, 동욱이 돈 벌고 있으니까. 하여튼 다음 주에 또 봐요. 우리 그러면 이제 잘 되면 오피스 같은 데서 한번 모여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기 코로나 좀 정리되면. 그때는 파티를 합시다. 파티를.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 되면은. 네, 좋습니다. 돈은 제가 낼게요.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돈을 써야 돼. 돈을 좀 써줘. 그걸 써야 또 생기지. 기적의. 하여간 잘 지내니까 좋네. 몇 명이야? 16명. 나간 사람도 있다. 예, 아까 20명 넘게 있었어요. 오케이. 다음에 그러면 봅시다. 저는 오케이. 땡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